자, 여러분 핵심 정리 72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1입니다. 이 단원은 북한과 관련된 마지막 단원이에요. 사실 한국사에서 북한은 많이 다뤄지지가 않거든요. 그죠? 하지만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할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상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죠. 자, 북한과 관련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몇 가지 내용만 추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인 독재체제의 확립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방향을 놓고 소련하고 그다음 이제 중국이 갈등을 빚습니다. 이게 이제 소련과 중국의 갈등인데요.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이제 원래 공산주의 국가로서 세계 최초는 소련이잖아요. 그러다가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이제 점점 투탑 체제가 되면서 이제 이 두 나라 사이의 어떤 주도권, 그다음에 방향성, 사회주의 국가의 선두로서의 이제 방향성 문제를 놓고 두 나라가 갈등을 하면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갈등을 이용해서 독재 체제를 확립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일단 독자 외교 추진, 뭐 주체 사상,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는데, 이런 갈등 속에서 나온 게 주체 사상이에요.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수령 중심의 독재 체제를 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상입니다. 주체적, 자주적 태도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이제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이제 북한만의 공산주의를 정착시키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체 사상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북한의 이제 북한식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체 사상이 하다 보면 이제 뭐 정권을 비판한다던가 체제를 비판하게 되면 이제 아주 이제 제거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주체 사상은 뭐 말은 좋지만 사실은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제 사용되어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알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체 사상을 법에 반영시킨 게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자, 북한의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임을 강조하고 그 사상으로 존재했던 주체 사상의 이념에 입각한 북한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이게 제정됐던 연도가 1972년이에요. 되게 교묘하죠. 이 1972년 우리 대한민국은 유신헌법이 공포됐던 바로 그 시기에, 그 즈음에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한은 유신헌법,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두 나라가 이제 동시에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 헌법은 주체 사상을 이념적으로 이제 공식화시킨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사회주의 헌법에서 주석제가 처음 실시가 됩니다. 자, 김일성의 권력을 절대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김정일을 후계자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후계자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요. 이제 김일성이 자기 사후의 어떤 북한 체제를 위해서 이제 후계자로 이제 김정일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김정일이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하죠. 자, 3대에 걸친 독재 권력 세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권력이 이동되어 왔는지를 알 거고요. 이제 김일성에 대한 이제 우상화가 갈수록 심화됩니다. 이 사회주의 헌법 주체 사상에 따라서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합니다. 김일성이 죽게 되자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게 1994년이에요. 이 1994년은 여러분들이 태어나려고 생각도 안 했겠지만 그해 여름이 정말 100년 만의 더위. 선생님은 이 94년이 너무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엄청나게 더웠고요. 그해 아마 월드컵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월, 7월 가면서 이제 월드컵이 있었고 또 김정일이 죽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사건으로는 그 어디죠? 성수대교가 붕괴돼서 서울 한강다리가 무너져서 아침에 출근길 등하교 학생들이 막 죽고 이랬던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이때 이제 김일성이 그 심장과 관련된 병으로 죽게 되자 그의 아들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이제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는 레전드가 되는 거죠. 이제 신격화됩니다. 죽고 난 김일성은 이제 거의 신격화되는데 일단 이제 주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타예요. 주체입니다. 체. 자, 김일성이 태어난 해가 1912년이야. 그래서 연호는 이제 그 해를 기준으로 카운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12년을 1년으로 잡고 이제 그 북한은 주체라는 연호를 씁니다. 주체 몇 년, 주체 몇 년 이렇게 쓰고요. 태양제를 제정하는데 이게 김일성 생일이야. 4월 15일 이렇게 4월 15일이 이제 김일성 생일이어서 굉장히 큰 국경일이에요. 행사를 치릅니다. 자, 그다음에 김정일이 집권하면서 선군 정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한자어인데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군대를 먼저 하는 정치야. 먼저 선자야, 먼저 선자. 군대를 우선하는 정치야. 자, 그래서 선군 정치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게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또 독재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북한은 군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면은 있긴 해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적인 침체와 국제적 고립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됩니다. 일단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제 6.25 이후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60년대 경제 침체가 심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비예요. 이제 6.25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이 국방비를 굉장히 늘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나머지 경제 발전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죠.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이 계획 경제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뭐 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좀 뒤떨어지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연대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게 1980년대 말이 되면 여러분 공산주의 동구권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면서 서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뭐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굉장히 이제 나머지 공산주의 국가들이 뭐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뭐 소련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죠? 자, 거기다가 이제 북한은 또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핵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핵 개발을 왜 하게 됐냐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경제적인 면에 이제 집중을 하고 싶은 거야, 북한은. 그러려면 군사적인 위협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체제를 보장받고 이제 군사적인 면에서 어떤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경제적인 걸 하는데 지금 북한은 군사적인 위협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 체제의 안전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크다고 보고 특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로부터 따라서 그래서 이제 군대를 우선시하고 뭐 군사력을 증강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은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한 거예요. 핵을 소유하게 되면 이제 군사적인 위협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를 함부로 이제 건들 리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의 경우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선택한 거예요. 핵을 개발해 놓으면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게 이제 핵 개발이 이제 그들에 있어서는 이제 위기 극복의 수단이었던 거고 군사적 안전 보장, 군사비를 이제 축소할 수 있고 더 이상 또 에너지를 확보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핵 개발을 견제하는 나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의 견제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사실은 예상과 달리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이제 개혁의 필요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이제 그 뭐 믿었던 이제 중국마저도 개방을 하잖아요. 개혁과 개방을 하면서 이제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중국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계속 어려운데 보안이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좀 웬만큼 사는 거예요. 남한도 생각보다 훨씬 잘 살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새로운 고민은 뭐냐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로 여전히 남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일단 뭐 소련 무너졌고, 그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해서 뭐 우리 대한민국과 다 교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북한도 사실은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핵무기만으로 가능한가? 지금 이게 어려운 상황이죠. 자, 북한 정권의 노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예전부터 하기는 했었어요. 이제 하병법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북한 스스로가 무기가 아닌 다른 형태로 경제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김일성 때부터 있었어요. 1984년이면 김일성이 집권하던 해인데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외국 국가가. 그러니까 와서 경제 지역에다가 뭐 이제 투자하고 회사 만들고 이러라는 건데 이게 그 안전성,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외국 기업들이 이제 그닥 별로 호응을 하지 못해서 큰 성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지방의 다양한 건설 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뭐 경제지대라는 걸 이게 여러분 펜슬이 네, 그게 없나 봐요. 지금 경제지대라고 적으면 됩니다. 경제지대 동그라미 9번에는 자, 경제지대 확대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나 공장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이윤을 많이 축적한, 이윤을 많이 올린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자에 대한 임금도 자율적으로 인상시킬 수 있는, 사실 임금이나 이런 것도 다 규제를 받잖아요, 북한은. 근데 약간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좀 집어넣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입니다.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이제 뭐 좀 노력을 하고요. 이제 북한은 이런 상황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선군 정치, 핵무기 개발, 그러나 이에 따른 경제 침체와 국제적 고립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9번에 경제지대. 네.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도록 할까요? 자,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김정일은 군대를 우선시하는 선군 정치죠. 선군 정치. 자, 북한은 수령인 김일성을 절대시하는 이것을 통해, 이게 주체사상. 김일성 때 나온 겁니다. 자, 외국 자본의 투자를 늘리기 위하고 합작하기 위한 김일성 때 만들어졌던 거 하병법. 이게 이제 중국의 법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한 거예요. 자, 식량난과 배급제의 폐지로 이제 기초적인 생계가 보장이 안 되게 되자 북한 이탈 주민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사회주의 헌법은 72년에 주석제, 그 다음에 주체사상을 이제 법률화한 거고, 김일성이 권력을 절대화하게 됐고요. 주체 연호는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표기하는 방법이고요. 태양절은, 이게 이제 주체 연호나 태양절은 김정일 때 나온 거죠. 김정일 때. 이거는 이제 김일성 때. OX입니다. 중국과 소련은 70년대가 아니라 50년대 후반,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체제를 갖추고 난 다음부터 바로 소련과 경쟁하게 돼요. 50년대 후반. 자, 이거 주체사상은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인 태도를 강조하면서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됐고요. 사회주의 헌법은 주체사상을 이념적으로 공식화한 거 맞고, 자, 김정일 사망 이후 아들인 김정은에게 권력이 승계되면서 3대 권력 세습 맞고, 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기업사와 공장 경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받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김일성 집권 시에 주체사상, 사회주의 헌법 72년, 그 다음에 하병법 국법 84년, 개성공업지구 설치한 거는 김정일 때. 자, 그래서 기업, 니은, 디귿. 자, 6.15 선언 때 이제 그 개성공업지구 설치와 관련된 이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이게 개성공단이 만들어졌다가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개성공단이 없어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